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수익을 말해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또 오늘 좀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걸 소개드렸냐면 실전 투자 대회에서 실제 우승한 사람들이 이제 변동성, 장 초반의 변동성을 가지고 9시부터 9시 반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아마 일반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이 반가워하실 그런 스윙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오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 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는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아니면 이 종목은 잠깐 올라갔다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만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가 떨어지는 와중에는 일단은 이제까지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중소형주 아니면 앞으로 이제 기대가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옥석이 조금 더 쉽게 가려지는 편이 바로 이제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약간 우울감에 좀 들지 마시고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해드리고자 하니까 이번 시간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코스피랑 코스닥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올라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사실은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솔직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위치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코스피가 계속 지금 2,900포인트가 3,000포인트를 깼어요. 3,000포인트를 깨고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지금 코로나 쇼크와 조금 약간 이미지가 굉장히 좀 데칼코마니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에도 거의 2월 26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까지 거의 한 달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죠. 근데 이때 떨어진 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쇼크 느낌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라면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계단식 하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뭐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일단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게 5차 파동이 끝나고 지금 이제 조정 파동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1선 기준으로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아마 반발적인 매수세가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현재 2,900포인트를 굉장히 좀 힘겹게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과거에 이렇게 매물대가 지금 2,600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맥시멈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2,600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00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락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즉 좀 조정이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건강한 그런 조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단 피보나치 관점으로 일단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피보나치를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올라갔던 포인트가 지금 자, 한 요 정도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가 대략 2,600포인트가 되니까 61.8%가 요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단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과거에 지금 2018년도 1월 달 고점 있죠. 이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지가 계속 받고 올라가 준다면 이제 나름대로 상승의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2,6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왔을 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왔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되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대형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적주 그런 종목들을 좀 사셔야 됩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주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 있죠. 근데 지금 보기에는 이제 대형주들은 약간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는 2,900포인트지만 그래도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올라간다고 얘기했다가 떨어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 했잖아요, 그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도 약간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지수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코스피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코스피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그죠? 주식들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코스피는 말 그대로, 그죠? 주가 지수의 평균을 나타낸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지수의 평균을 나타낸 거고, 그 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떨어지는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일지언정,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 떨어져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분석을 할 때 그 과거에 여러분들 얼마나 탄력성 있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가장 강조하는 그런 주식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거래 대금이라는 거죠. 자, 거래 대금, 뭐 거래량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조금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메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자, 거래량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원짜리 거래량이 있죠. 한 주에 100원짜리 거래량이 100만 주가 있고 한 주에 100만 원짜리 거래량이 100만 주가 있다면 똑같은 100만 주라고 해도 여러분들 당연히 한 주에 100만 원인 그런 거래량이 터진 게 훨씬 더 그 종목의 사이즈가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분석할 때는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조금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1,000억 정도를 여러분들 제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40일 기준으로 자, 1,000억 정도 하루 이상 상승으로 터졌던 그런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40일 기준으로 1,000억 정도 하루 이상 상승으로 터졌던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특징주입니다. 특징주. 자, 특징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특별히 이 종목이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사가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뭐 임상, 뭐 3상이든 뭐 2상이든 뭐 특정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특허를 받아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분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특징주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징주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사가 많이 읽혀지게끔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내용이 별로 사실 없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알찬 종목의 특징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은 일봉상, 그죠? 일봉상 정배열인 상태여야 됩니다. 일봉상 정배열. 자, 일봉상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61선 혹은 121선이 정배열인 상태.
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종목 안에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뭐냐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년 동안 1년이면 영업일이 240일이죠. 그죠? 자, 1년 동안 어떻게 보셔야 되면 1년 동안 자, 최근에 1천억 이상 터졌던 그런 흔적들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정도 터진 종목들의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뭐 2천억, 3천억 터지고 나서 몇 달 뒤에 1,000억 터진 거는 사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터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매물대가 많이 없는지 그리고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시켰는지 요 네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 네 가지 그 섹터를 여러분들 좀 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하락장에 지금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조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기간 내 거래대금 영봉전 40봉 이내 거래대금 10만 이상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100만이기 때문에 1,000억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여러분들 100억 이상 1조 이하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인 것들은 사실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는 종목들이 바로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포인트만 잘 잡아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이노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5.8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이제 요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신규 상장을 했고요. 시가를 지금 회복을 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 거래 대금이 7월 달에 1,350억 정도. 그죠? 자, 7월 20일 날 1,350억 정도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1차 슈팅을 한번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노려볼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래 대금이 지금 1,350억 정도 터졌던 그런 날짜가 바로 이제 7월 21일인데 자, 이 부분에서의 매물대 있죠. 여기에 매물대, 시가와 고가를 이었던 매물대 여기를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여러분들 많이 가담했던 그런 주포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의 그런 아직까지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어제 9월 15일 날 다시 상한가 마감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노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9월 15일 날 63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 날 1,400억 정도 터졌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약간 말라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3차 파동의 그런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일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려면 일단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를 조금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피보나치를 여러분들 일단 분석을 좀 해야 돼요. 피보나치를 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잠시만요. 이거를 좀 보고 로그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분석하기 전에 자, 일단 여러분들 피보나치 되돌림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현재 일봉상으로 분석했을 때 자, 일봉상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터지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데 자, 요거를 1차 파동,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본격적인 3차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이 피보나치를 이렇게 한번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자, 전고점, 그러니까 맨 고점이 지금 33,15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3차 파동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44,3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앞으로 7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성공적으로 올라간다면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여러분 홀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홀로그램. 자, 홀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영상이
3D로 그죠?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다 보이는 그런 기술이 바로 홀로그램 기술인데 이 이노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핫했던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와 이제 홀로그램이 약간 결합된 그런 본격적인 홀로그램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 2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고가의 장비긴 해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메타버스를 활용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여러분들 소통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업들 아니면 공기업들 심지어는 일반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근데 이제 이노덱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에서 홀로렌즈에 들어가는 그런 홀로렌즈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로렌즈에 관련된 수요가 폭발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메타버스 테마와 같이 그죠? 홀로렌즈 테마까지 같이 엮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노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저가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24,6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어서 한번 조금씩 사보시면 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차 파동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44,3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요 자리가 뚫리면 62,550원까지. 자, 요게 요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노뎁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좀 봐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종목이 역배열인 종목들은 일단 웬만하면 제가 제외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NT 이 종목도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좀 제가 빼도록 할 거고요.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것도 패스를 좀 하도록 할 거고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인 상태는 웬만하면 제가 지우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제 눈에 딱 보인 종목이 뭐가 있냐면 동양 EMP라는 종목인데 자, 동양 EMP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일봉상 정배열입니다. 그죠? 일봉상 정배열이라서 굉장히 현재 종목이 나름대로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거래 대금이 자 9월 10일 날 자 1,28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져줬죠. 터져줬고 최근에 1년 동안에 그죠? 1년 동안의 매물대 지금 이때가 터지는 게 2021년 9월이기 때문에 자 2020년 9월부터 한번 좀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2020년 9월이면 이때죠. 자, 이때인데 여러분들 이때는 거래대금 평균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20억,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에.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그죠? 자, 9월 14일 날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의 그런 초입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나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크게 본다고 한다면 단기 박스권 이 자리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고점에 걸려있는 매물대가 얼마 정도라고 제가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자, 끽해봤자 100억도 안 돼요. 5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57억 아니면은 65억 뭐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200억, 300억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다시 한번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시켰습니다. 이때가 매물대 소화가 거래대금이 제가 보기에는 880억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걸렸던 저항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거래대금이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제가 보기에는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양 EMP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게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상승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 EMP라는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인데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 매물대가 한 번은 소화됐다고 봐요. 소화됐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피보나치 확장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한다면요. 자, 만약에 저점까지 이거를 제가 보기에 1차 파동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1차, 2차, 3차의 시작이죠. 그러면 49,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 8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이걸 여러분들 이거 전체를 1차 파동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요거 단기간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그런 부분부터 1차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 28,800원이기 때문에 대략 29,950원, 자 19,3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러면 이 동양 EMP라는 종목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퍼가 6.96 정도가 되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분석해봤을 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간은 여러분들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매출액도 약간 줄었어요. 근데 적자는 일단 보지 않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현재 2021년에 2,470억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약간은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적자는 아니라는 점.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제가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유보율이 여러분들 6,3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꽤 나름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뭐 유증이라든가 해서 회사가 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유보율이 좀 어느 정도 있다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회사가 실적까지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74% 정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는 제가 보기에는 나빠 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자, 재무제표를 볼 때는 여러분들 그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갑자기 그죠 예고 없는 뭐 무상증자 말고 이제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악재가 여러분들 없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보율이 지금 6,000%가 넘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죠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도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스웍 요거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이미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현재 여기를 단기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종목도 일단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SE 같은 경우도 단기 과열 종목이죠. 단기 과열 종목. 자, 여러분들 단기 과열 종목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단기과열 종목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단기과열 종목이 여러분들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과열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포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써서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와중에 그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종목들 살려고 이제 많이 참여를 하면서 단기 과열에 붙은 겁니다. 자, 단기 과열에 붙었던 이유는 이제 갑자기 주가가 이유 없는 급등이 나왔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과열이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정 이후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농화성. 자, 한농화성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요거는 주봉상. 일단 정배열인 상태였죠. 정배열인 상태였지만 현재 일봉상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조금 약간 늦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을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애경유화 같은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거래 대금. 자, 거래 대금이 9월 9일 날 1,350억 정도 터져줬고요. 20%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20% 상승 마감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제가 보기엔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13,500원이죠. 자,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종목을 사실 때 21선 아래에서 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21선 아래. 21선 위에서 사는 것도 물론 좋은데 21선 아래에서 사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익비가 굉장히 좀 커집니다. 자, 손익비가 크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종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그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떨어지면 원칙대로 손절하시면 되고
올라가면 원칙대로 익절하면 그만입니다. 자,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제 손익비라는 걸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손익비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60일선과 120일선의 정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애경유화라는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정을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자, 일단은 과거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에 나왔던 거래대금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매물대를 일단 1차적으로 소화를 다 시켰다 저는 보거든요. 시켰고 이렇게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도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했습니다. 삼각수렴 형태의 추세선. 자, 일단 삼각수렴 형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21년 4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삼각수렴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거래대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3차 파동의 시작점이 제가 보기엔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자, 요게 하나의 1차 파동, 그 다음에 요게 2차 파동, 그 다음에 본격적인 3차 파동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경유화 요 종목도 같이 피보나치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피보나치를 제가 보기에는 되돌림을 좀 분석을 해볼 때 일단 과거의 상승분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성공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1.618 라인이 23,250원까지는 이런 식으로 터치했다가 이제 매물대를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애경유화 뭐 특징주가 나왔나 제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유화 애경화학 관련 회사죠, 그죠? 9월 30일 날 주총이 나왔고 대표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애경화학과 AK캠텍의 합병권 통과. 제가 보기에는 합병 M&A 관련 이슈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보도록 한다면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회사가 애경유화가 올라갔던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M&A, 그죠? M&A 회사가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추가 상승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뉴스도 나름대로 괜찮게 좀 붙어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BT 이 종목도 자. 일봉상 여러분들 역배열이죠. 일봉상 역배열인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매물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1,850원인데 여기 위를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올라갔던 종목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보기에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즈빅 스튜디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인 2차 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차 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터진 그런 부분이 1차, 2차, 3차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3차, 그 다음에 이 전고점을 뚫게 되면 이제 5차 파동이 마지막으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5차 파동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파동이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DSC 요거는 역배열이니까 또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네오위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가 털어줬고요. 과거에 자 2020년 5월 달 요거는 저희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1년 혹은 2년 이내에 그죠?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이상 터진 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미 거래대금이 1,700억 정도가 터졌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기 때문에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라가기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의 매물들을 소화시키고도 이제 주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TS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정배열인 상태에서 자 21선 자 주봉상 정배열인 상태에서 21선을 현재 지금 찍고 올라갔는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에 들어갔죠. 단기 과열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러분 사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요런 자리 있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분할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정배열인 종목. 일단 K사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주봉상.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 추세선을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위로 이렇게 이 단기 저항선을 위로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항선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대원제약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래대금이 많이 붙어줘야 돼요. 9월 23일 날 거래대금, 그러니까 1차 파동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엠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증거금 100%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증거금이 100%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신용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그죠?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이 그렇게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금 100%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신세계. 제가 보기에 아마 신세계 백화점 계열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복 소비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근데 지금 거래대금이 고가에서 9월 14일 날 요거는 하락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세력들의 이탈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상승으로 터진 게 중요해요. 상신 EDP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지금 1,100억 정도.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940억 정도. 자, 이 종목인데 상신 EDP.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거래대금이 8월달, 9월달, 그 다음에 1월달 과거에 1,000억 이상 털었던 경력이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 좀 많이 털었죠. 그러면 과거의 매물대를 지금 다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래도 1,000억 정도 터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한 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팩,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극동유와 이렌텍, 신원종합개발, 자, 세경 하이테크.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저가 사기에는 꽤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현재 1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고가에서 자 2,800억 정도가 털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 개인들이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그런 대형주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이 중소형주에다가 2,85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뜨리게끔 하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이 회사의 주포가 남아있다.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3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에 지금 매물대를 싹 다 소화를 시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매물대를 급격하게 소화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이제 약간 시장이 나쁜 상태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도. 자, 그럼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자, 이 종목은 자 일봉상 정배열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죠. 근데 올라간 만큼 또 빠졌습니다. 올라간 만큼 또 하락이 나왔는데 상승까지 몇 프로 올라갔냐면 66%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떨어진 거는 이제 얼마나 떨어졌냐면 떨어진 거는 대략 32%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웬만한 종목이라도 고가권에서 30% 40% 이상 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보기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고 특별 악재가 있는 종목이면 제가 보기에 매매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안 좋을 것 같고 악재가 없고요. 단순 예를 들어서 뭐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나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도 같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죠. 자, 업종포가 73이에요. 조금 높기는 합니다. 높긴 하고 일단 여러분들 유보율이 2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죠?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자, 2020년 12월 달에는 마이너스였지만 현재 2021년 6월 달에는 또 플러스 양전했습니다. 아시겠죠? 양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PS 같은 경우에도 자, 적자 전환했던 것이 흑자 전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자, 재무제표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자산이 여러분들 2,172억 정도가 자산에 잡혔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간은 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금융수익도 조금 떨어졌고요. 근데 세전 계속 사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영업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말 그대로 회사가 줄 거 다 주고 즉 인건비든 뭐든 이 원가 절감에서 다 빼고 회사가 순전히 가져가는 그 수익이 바로 당기순수익이거든요. 당기순수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그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죠?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 및 관련 부품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부품주들이 많이 빠지긴 해요. 많이 빠지긴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250원. 자, 요 종목이 일단은 주포들의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지긴 이제 힘들 거여서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까. 23,250원. 자, 그러면 이것도 피보나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34,300원. 자, 42,800원이 전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77% 정도의 상승 기력이 아직은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세력들이 21선 아래에 있고 61선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할로 매수를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엔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아예 안 잡을 수는 없어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밑에 이 자리, 그죠? 2만 원 아래까지 손절을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의 여러분들 흐름을 좀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가 훨씬 더 쉽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것들 기억해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 자, 가온미디어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근데 가온미디어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21선 아래에서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1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주봉상 흐름 봤을 때에도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5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5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훅 꺼질 수가 있어요. 훅 꺼지고 7,5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지언정 현재로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은 1차 파동이 끝나고 2차, 3차 파동이 시작되는 시작점 그 시점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가장 여러분들 종목을 속아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차 파동이 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휴맥스 일신바이오, 자, 그 다음에 골드퍼시픽. 자,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일봉상 여러분들 과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 최근 1년간의 매물대를 싹 다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라가죠. 자,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YG 플러스 이 종목도 지금 자 1차, 2차, 3차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종목도 매물대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덜 된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정배열인 상태. 레이크 머터리얼즈. 자, 코엘 패션 보겠습니다. 자,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HLB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요게 일봉상 여러분들 과거의 매물대가 지금 3,750원대예요. 3,750원대. 자, 그리고 요걸 큰 추세의 1차 파동이라고 본다면 2차 파동,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차 파동의 시작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요거는 지금 살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원 미만대 사시는 걸 제가 보기엔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전 저항선 1,800원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뚫려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카페24, 셀루메드, 아진엑스텍. 자, 이렇게 몇 개만 빨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올바이오파마, 이수화학. 자, 이제 막 여러분들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던, 네, 그런 종목들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미 다 과거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이라서 금방 속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속아내기가 쉽다는 거죠. 자, 요 종목 괜찮습니다. 뉴파워플라즈마라는 종목인데, 자, 요 종목이 여러분들 과거에, 그러니까 요만큼의 지금 매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매집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 달까지 거의 1년 동안의 매집이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근데 1년 동안의 매물대를 싹 다 뚫어냈어요. 자, 뚫어냈습니다. 근데 돈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봉성을 분석했을 때 거래대금이 1,700억 정도, 1,700억, 그리고 과거에 털었던 게 대략 2,300억 정도니까요. 이만큼의 긴 시간 동안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보기엔 1차 파동이 다시 시작했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동 이후에 3차 파동의 시작점, 그래서 6,500원대 아래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면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 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뉴파워프리즈마 같은 종목도 1년 기간 동안에 계속 횡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이런 자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 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7,000원에서 6,500원 정도 밑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 종목을 분할로서 한번 사보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파워프리즈마 요거 여러분들 기업 분석만 하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파워프리즈마 일단은 재무 비율 같은 거는요, 2021년 6월 달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129%이기 때문에
유동 비율도 그렇고 유보율이 4,300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 유증을 통해서 회사가 리스크가 빠질 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액 증가율도 229%, 꽤 높습니다. 그죠? 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얼마나 늘었냐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조금 줄긴 줄었지만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103억 정도니까요. 자, 제가 보기 나쁘지 않다. 103% 정도니까, 그죠? 자, 2011년 6월 달에 125억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당기 순이익이 184억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는 아니고 일단은 당기 순이익 중에도 비지배 주주 순이익 있죠. 즉, 요런 비지배 주주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우선주를 갖고 있는 그런 주주들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파워 프리즈마 요 종목도 이제 막 여러분들 과거에 나빴다가 앞으로 좋아지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상승 초입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요 종목도 한 6,500원대 밑에까지 떨어지면 한번 사보시는 걸 제가 보기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수익을 말하다, 그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조금 더 빨리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현금 흐름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면요,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시세를 여러분들 따라가서 수익을 또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매매 노하우를 조금 1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하나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